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저 PER에 저 PBR, 그리고 고배당 주식입니다. 지금 저평가 주식일까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동일 업종 PER이 140배가 넘는데 이 주식은 5배 수준입니다. PBR은 1배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당도 1, 2%가 아니라 4%가 넘는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배당을 조금 주는 투자 환경에서는 고배당 주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PER과 PBR을 보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하락 후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를 했지요. 2020년까지 하락 후에 매출액이 이제서야 겨우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 중인데요. 최대 영업이익률이 9%로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인 부분은 2022년에 당기 순이익이 200억을 넘겼다는 점이 보이네요.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은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 주식 같아 보입니다. ROE가 높으면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5년 평균으로 보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니 미래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네요. 3년 동안 20%대를 유지하던 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에 18%로 20% 아래로 내려갑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춘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019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주가가 바닥에 있었지만 2020년에 주가가 15,000원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2018년의 고점은 16,000원입니다. 위아래 차이가 높은 주식이네요. 2020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년 가까이 하락하다가 최근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량이 상승한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아래 거래량 차트를 보면 혼자 빨간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주식은 황금거북이도 처음 올리는 YMC입니다. 황금거북이도 많은 주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공부할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배당을 주니까 그나마 공부하지 배당도 안 주면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 황금거북입니다. YMC는 참고로 디스플레이 업종인데요. 오래간만에 나온 디스플레이 업종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4% 이상을 지급하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YMC는 디스플레이용 공정부품, 반도체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매출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부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좋은 주식은 외국인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YMC의 주요 주주는 38%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이 62% 수준입니다. 외국인은 겨우 2% 투자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YMC의 주력 매출은 무엇일까요? 디스플레이 소재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일까요?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은 기타 매출입니다. 주력 매출이 용역 매출인데요.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이설을 하거나 디스플레이 공장의 유지 보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업체에 의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말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종이 어려워지면 함께 힘들어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수출 비중이 낮으면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지요.
저는 기업개요에 나온 말을 전부 믿지 않습니다. 숫자로 기재한 내용을 봐야 인정을 합니다. YMC는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부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데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에는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이 낮습니다. 2022년에 17억, 2023년 반기에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산업이지요. 또한 매출액 대비 비율도 1%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미래 성장성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요. 기업개요에서 장밋빛 그림을 보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가짜 장미 조화 같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자산과 자본이 함께 상승합니다. 그런데 YMC는 2019년과 2020년에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버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부채 비율이 3년 동안 낮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산으로 부채를 정리한 것이죠. YMC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산업에 속해 있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YMC의 투자 활동은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시를 눌러 보았는데요. 그런데 YMC의 사옥 신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장 증설을 해야 매출이 증가되고 미래 성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요. 사옥 신축도 중요하지만 약간 아쉬운 투자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투자 지표를 통해 YMC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평균 PER이 무려 140배가 넘습니다. YMC의 PER은 겨우 5배 수준이죠. 2022년 말에도 5배 수준이고 2023년 2분기에도 5배 수준이네요.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BR도 볼까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배가 넘었던 PBR이 1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주가도 낮아지지만 이때 전보다 자산이 줄어들어서 PBR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PBR 기준이 1배 이하라는 것은 시가총액보다 자산 가치가 더 많은 자산가치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YMC의 배당을 좀 볼까요? 배당 성향은 30% 수준이네요. 한국 기준에서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주주들을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던 YMC는 2022년에 배당금이 상승하면서 4%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당을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에 적자를 기록해서 연속 배당 기록이 깨졌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면 배당이 없는 주식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YMC는 특징주 뉴스가 2023년 7월 말에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광물 수출 통제에 갈륨 값이 급등하면서 대체재 부각으로 YMC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YMC는 대체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갈륨은 전기 자동차용 인버터에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질화 칼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대체재를 우리가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D 가격이 비싸다고 다시 테이프를 듣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CD 가격이 올랐다고 디스켓을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저품질 대체재는 연속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기 때문이지요. 간단하게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만들다 보니 또 하나의 긴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분명 좋지 않은 답글이 달릴 수도 있겠지요. 구독자 여러분은 좋아요를 지금 타이밍에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YMC의 주가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걸까요?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자회사의 호재 뉴스가 있습니다. 와이컴 IPO 전 1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데요. 참고로 와이컴 자회사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YMC 주식이 아직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간다면 5,000원에서 5,500원이 돼야 소액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한국에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YMC 주식은 소형 주식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 저가 공세를 버텨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MC는 좋은 재무 안정성에 자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지요. 그러나 재무제표가 조금 아쉽습니다. 5년 연속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주식은 여전히 많이 있지요.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은 황금거북이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생산 감축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장 주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출 비중도 낮은 YMC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중인데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중이지요.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별점 5점에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였습니다. 그것도 2008년 전 이전의 이야기이지요. 중국은 디스플레이 굴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TV, LG전자의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샤오미나 하이얼의 저가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저렴한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가격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디스플레이 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이지요. 중국의 저가 경쟁에서 밀려서 사업 철수를 한 한국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의류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는 보고 있지요.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 공부할 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여러분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제가 정말로 많이 아끼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